주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두 번째 시간으로 12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지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현재는 어조사로 변해서 무엇이다, 무엇이 인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지는 흙이다 라는 의미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지명은 땅의 이름을, 평지는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풀초를 보겠습니다. 풀초는 초두모리로 쓰인 풀초와 이를조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풀초가 붓으로 글자의 위쪽, 즉 머리에 쓰일 때 초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새벽조는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새벽 또는 일찍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조의 의미 초로 바뀌어서 발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풀이나 잡초를 뜻하고 새로 싹이 튼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원은 풀이 난 들을 의미하고 초창기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때를, 초서는 글자의 모양이 풀잎처럼 쓴 것으로 서체 중에서 가장 흘려서 쓴 서체를 말합니다. 참고로 5가지 서체를 전, 예, 해, 행, 초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전, 예, 해, 행, 초의 5가지 서체 중에서 가운데가 해서인데 이것은 똑바로 쓴 정자체입니다. 전서는 가장 옛날 체, 예서는 보다 해서에 가까운 서체이고 행서, 초서로 갈수록 점점 더 흘려 쓰는 서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팔합을 보겠습니다. 하팔합은 뚜껑이 있는 그릇인 찬합을 그린 것으로 윗부분은 뚜껑을, 아래는 그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릇 위에 뚜껑을 덮어 서로 합한 모습으로 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합을 의미하는 글자는 하팔합의 그릇명을 더한 합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통합은 모두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이란 이치에 합한 모습을 말합니다. 바다해를 보겠습니다. 바다해는 물수와 매양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매양매는 머리에 비녀를 꽂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여자는 항상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매양매는 음도 담당을 하는데 매가 해로 바뀌어 발음되게 되었습니다. 바다해는 물수와 매양매가 합쳐져서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있다는 뜻으로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다를 뜻하는 글자 중에 양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큰 바다 양은 육지에서 먼 바다를 가리킵니다. 근해는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원양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국을 보겠습니다. 나라국은 에어쌀 위와 혹시혹의 합자입니다. 혹시혹은 창을 들고 성을 지키는 모습으로 원래 나라를 의미하는 글자였지만 혹시 모를 적의 침입을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혹시나 만약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쌀 위를 더하여 나라를 뜻하는 나라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군은 나라의 군대를, 국보는 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물체를 말합니다. 기록할 기를 보겠습니다. 기록할 기는 말씀 언과 몸 기가 합해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말씀 언은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몸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몸 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나를 의미하는 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끈에 매듭을 묶어 구불구불하게 놓은 모습입니다. 먼 옛날에는 새끼줄이나 끈에 매듭을 묶어 수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 3마리이면 흰 끈에 매듭을 3개를 묶어두는 식입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약속이나 사건도 매듭으로 표시를 했는데 글자가 없던 시절에 이와 같이 기록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매듭을 결승문자 또는 매듭문자라고 불렀습니다. 문자라기보다는 기억의 보조수단이었지만 그래도 기록을 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기록할 기는 말씀 언과 몸 기가 합쳐져서 말을 끈으로 기록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록하다, 적다, 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는 역사를 기록한 책을 말하고 기억은 지난 일을 잊지 않고 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답을 보겠습니다. 대답 답은 대나무 죽과 합할 합이 합쳐졌습니다. 대나무 죽은 종이가 없던 옛날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만든 죽간을 의미합니다. 뚜껑이 있는 밥그릇 모양인 합할 합이 뚜껑과 그릇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질문에 대해 죽간으로 답하는 모양으로 대답, 회답이라는 의미입니다. 답장은 편지로 회답하는 것이며 답안은 해답을 적은 내용입니다. 대신할 대를 보겠습니다. 대신할 대는 사람 인과 주살익의 합자입니다. 주살은 화살이나 창에 줄을 매달아 회수하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화살을 쏜 뒤 사람이 직접 주우러 가지 않고 대신 줄만 잡아당기면 간단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회수한 뒤에 계속해서 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세대로 생각해서 세대, 시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유법은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비유하는 방법을 말하고 현대, 시대, 태평성대 등에서는 시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끈말을 보겠습니다. 끈말은 나무의 꼭대기 끝부분에 선을 하나 길게 그어서 끝이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글자로 근본 본과 안일 미가 있는데 근본 본은 나무의 뿌리에 선을 그어서 근본을 표현했고 안일 미는 선을 긋긴 했는데 좀 짧게 덜 그어서 아직 덜 자란 작은 가지를 나타내는 말로 아직 무엇이 아니다의 뜻입니다. 나무의 사진을 통해 알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끈말이고 이것은 안일 미이고 이것은 근본 본입니다. 말초신경은 신경의 끝부분을 말하며 본말은 어떤 것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치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물을 문을 보겠습니다. 물을 문은 문과 입구가 합해져서 문에 입을 대고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묻다, 방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반문은 되받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본을 보겠습니다. 근본 본은 끝말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나무의 근본을 상징하는 뿌리에 선을 그은 것으로 근본이나 뿌리, 근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은 근원이나 바탕을 의미하며 본부는 단체의 중심이 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아니 불을 보겠습니다. 아니 불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글자입니다. 씨앗은 발화할 때 먼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싹이 땅 위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부당처럼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글자 앞에서는 부로 발음이 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불문곡직, 난공불락처럼 불로 발음이 됩니다. 다만 부실의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두 번째 영상으로 12개의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본과 아니 불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